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 폭스바겐이 전기차 관련된 주문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호주 업체와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리튬 강산 개발 소식, MOU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5개월 만에 60만 원대를 이제 종가로 이탈했죠. 이제 바닥 관련되는 부분 어디인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스바겐 관련되는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이후에 폭스바겐의 이제 발표 소식에 최근에 이제 GM도 이제 실적 발표 때 금리 인상이라든 최근에 이제 미국 전미 이제 자동차 노조 관련되는 이야기로 단기적인 어떤 목표치를 이제 좀 하향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OEM 업체들이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셀 업체, 소재단 업체들도 같이 이제 하락하는 어떤 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폭스바겐은 이제 이런 좀 이야기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새로는 이제 아키텍처 관련되는 부분이 좀 연기가 좀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 관련되는 어떤 2,000명 정도 인원 감축 리스트럭션 관련되는 프랜 이야기가 조금 나왔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딜레이와 여기에 이제 잡커트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아우디 Q6 에트론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포르쉐 마킹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좀 연기 관련되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전기차 트리니티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더 이제 개발되는 어떤 이야기들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 관해서 이제 노동조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인원 감축 관련되는 부분을 할지 좀 갈등이 섞여 있는 이야기들도 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폭스바겐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이 생각만큼 지금 디벨로팅 하지 않고 있다. 수요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오더 관련되는 부분이요. 30만 대에서 한 15만 대로 좀 다운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 밑에는 보면요. 여전히 이 오더 관련되는 부분이 슬로하지만 계속 증가되고 있다. 3분기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장성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몇몇 이제 공급망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지 않은데 유독 이제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을 이제 주가에는 계속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폭스바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마켓 리딩 포지션,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일 때는 상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좋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컴peting이 이제 어게인스트 중국 이제 자체 로컬 이제 그 제품들하고 있던 경쟁 구도가 상당히 이제 치열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앞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로컬 업체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고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기차의 어떤 수요단에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감세한 어떤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GM과 이제 혼다 파트너십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코멘트라든지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내년도에 어떤 경고 조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방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기업들 주가에 좀 악영향으로 계속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영향들 속에서 이제 수요 관련되는 부분이 줄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기차 관련되는 메이커들이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단 업체들의 어떤 영향도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 주가로 보게 되면 60만 원대가 지난 이제 6월 달에 이제 56만 원대가 있었는데 지금 5개월 만에 고점 종가 기준으로는 60만 원 떨어졌고
7월 달에 장중고가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60%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2025년도까지 이제 바이닝 계약이 잡혀져 있는 셀 업체가 그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뭐 양극재나 뭐 기타 이제 소재단 업체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산을 하고 바인딩 계약을 맞춰서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성장주자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보통 한 70%.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없이 그냥 고점을 치고 뭐 빠지면 코로나 때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도 뭐 바닥에 있는 종목 많습니다만 거기는 보통 이제 고점 대비해서 80%뭐 90% 이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바닥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은 한 70% 정도가 최대 어떤 바닥에 어떤 위치하니까 추가적인 어떤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인데 아직은 이제 바닥을 다지지 못하는, 왜냐하면 연일 뭐 GM에서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 이런 때 안 좋은 소식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코멘트에서 계속 이제 국내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또 공매도와 수급 영향들과 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3분기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들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급상에서 오늘 반도체주들은 나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유독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 이제 팔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 폭스바겐 관련된 이야기 나오잖아요. 신규 소프트웨어 플랫폼 도입을 연기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전기차 주문량이 50% 감소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들은 안 나옵니다. 여전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조들, 목표들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폭스바겐도. 예, 이 목표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국내에서는 딱 잘라서 요 이야기만 딱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한병화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구조적 성장을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의심하지 않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어려운 구간으로 고점 대비해서 60% 빠지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어려운 구간에 안 들어가려면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 110만원대가 안 깨져야 되거든요. 8월달까지는 괜찮은데 9월달부터 이 100만원이 깨지면서 단기적으로 9월, 10월, 10월달에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떨어지는 흐름으로 이미 내려온 겁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이제 70%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인 하방은 뭐 언제 여기서 뭐 튀어올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구간대에 있는데, 좀처럼 이제 바닥을 지금 잡지 못하는, 거래량이 들어와서 V자 형태가 지금은 나오기보다는 이러면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잡는 형태의 흐름들을 뭐 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나름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여기가 이제 뭐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전환하는 리튬 담당하는 뭐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하이니켈이 이제 삼원계 양극재를 만들 때는 이제 탄산 리튬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전환해 가지고 써야 되는 어떤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기존에 이제 중국 쪽에서 했던 부분들을 에코프로 그룹 자체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 내재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번 이제 호주 아이오니아의 이 미국의 점토 이제 리튬 상용 관련된 투진 MOU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오전에 장중에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약 관련되는 부분은 장기 이제 수직 계열화 내재화 관점에서는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이야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탄산 리튬에 이어서 점토 리튬으로도 이제 협력 범위를 넓혀서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 IRA의 어떤 혜택을 누리고 북미 시장을 어떤 선점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이제 뭐 계속 이제 이어가는 어떤 흐름들의 반등을 이제 좀처럼 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차트를 흐름 보면요. 이 60만원대 이제 초반에서 이제 10월 말에 양봉이 나오면 여기 좀 바닥의 어떤 기운들을 좀 낼 줄 알았습니다만 어제도 음봉이 나오고 오늘도
최근에 이틀 동안에 미증시는 나쁘지 않았는데 유독 이제 또 2차 전지주들은 어제 이제 고점을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제 이제 66만 원대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60만 원 밑으로 왔으니까 어제 고점 대비해서는 또 10%가 무려 또 단기간 또 빠져버리는 흐름들로 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이제 아침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반응이 이제 64만 5천 원까지 오다가 이게 이제 그냥 이후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수급의 이슈로 뭐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은 이제 크게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기보다는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양매도가 계속적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 나오고 있죠. 개인들은 이제 뭐 매수를 3일 동안 해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봉의 어떤 고점이 이제 150만 원대이기 때문에 70%를 이제 하면 딱 찌르면 뭐 한 45만 원대가 나오는데요. 예. 요 정도 뭐 가격권입니다만 여기까지 갈지 뭐 하여간 요 구간에서 앞에 5자라든지 6자라든지 4자 요 부분이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 성장주들의 어떤 바닥권에 들어오는 어떤 가격권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어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올해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나름 이제 7월 달에 이제 슈팅이 요때 단기적으로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 예, 3배 정도 이제 올라갈 때의 어떤 흐름으로 여기 어떤 이제 주봉상에서는 쌍바닥을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흐름의 가격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맞춰질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밑단으로 내려오면 요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권으로 보게 되면 요 구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구간임은 이제 V자로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이제 흐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항상 뭐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면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나면 그게 이제 맥스입니다. 뭐 MDD로 따지면 이거 한 10만 원이니까 여기 딱 5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15,000원인데 8,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요 최근에 이제 분할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보면 이 정도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이제 이런 이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성장하는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도 하고 또 하락을 했을 때는 요 110만 원대에서 이제 지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추세 라인은 80만 원대, 70만 원대도 생각보다 이제 이 부분에서 지지를 사실 좀 못해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들이 이제 낙폭과대의 어떤 가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런 중기 라인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 한 90만원, 100만원 라인까지의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흐름으로 주가의 어떤 반등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 살피시면서 중기적으로는 이제 요 밑단에서는 이제 물량들을 조금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잡아가는 흐름들이 계속 유효하니까 이 부분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